납치당하셨나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납치당했을 때 살아남는 법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5위. 납치범 가족을 공략하라. 7년간 상자 속 감금 사건. 1977년 20살 콜린 스탠은 히치하이킹 중 평범해 보이는 부부의 밴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카메론과 제니스 후커 부부는 외딴 숲길에 차를 세우더니 그녀의 머리에 무거운 나무 상자를 씌운 채 집으로 데려갔죠. 카메론은 침대 아래 관처럼 생긴 상자를 만들어 콜린을 하루 대부분 그 안에 가뒀습니다. 그는 비밀 조직이 너와 가족을 감시하고 있어. 도망치면 모두 죽는다며 세뇌했고 심지어 평생 노예 계약서까지 쓰게 만들었어요. 수년이 지나며 콜린은 집안일을 돕고 나중엔 호텔 메이드로 일할 정도로 외출도 허용됐지만 조직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년째 되던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납니다. 카메론의 아내 제니스가 남편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자신과 아이들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느낀 거예요. 카메론이 집을 비운 틈에 제니스는 콜린에게 지금 같이 떠나야 한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차를 몰아 콜린의 부모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제니스는 경찰에 협조해 남편의 범행을 증언했고 카메론 후커는 장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위. 납치범과 친해진 척해라. 18년간 마당 뒤 감금 사건. 1991년 11살 소녀 제이시 두가드는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중 전기 충격기로 공격당해 납치됩니다. 범인 필립 가리도와 아내 낸시는 그녀를 집 뒤편 울타리 너머 텐트와 조립식 구조물 속에 가뒀어요. 제이시는 그곳에서 무려 18년을 살았고 그 사이 두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가리도는 그녀와 아이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소개하면서도 집 뒤쪽 숨겨진 공간에만 머물게 했죠. 결정적 계기는 가리도가 종교 전단을 나눠주려고 대학 캠퍼스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제이시와 두 딸도 동행했는데 두 소녀의 불안한 태도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 경찰관이 배경 조사를 시작합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드러나자 보호관찰 담당관과 경찰이 그를 불러 신문했고 제이시에게 법적 신분을 묻는 과정에서 결국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본명을 털어놨습니다. 18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거죠. 가리도 부부는 장기 복역이 확정됐고 필립 가리도는 사실상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3위. 납치범과 심리전을 펼쳐라. 9개월간 종교 광신자에게 끌려다닌 사건. 2002년 미국 유타주 14살 엘리자베스 스마트는 새벽에 집안에서 칼을 든 남자에게 협박당한 후 산속 캠프로 끌려갑니다. 납치범 브라이언 데이비드 미첼은 자신을 종교적 예언자라고 주장했고 아내와 함께 그녀를 영적 아내라며 텐트와 야영지에서 감금했죠.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과 공공장소를 돌아다녔지만 얼굴을 가리는 긴 가운과 베일을 써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을 지나가면서도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탈출을 위한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미첼이 신의 계시를 믿는다는 점을 이용해 우리가 원래 살던 유타로 다시 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설득했어요. 결국 두 납치범은 위험을 무릅쓰고 솔트레이크시티 인근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한 남성이 미첼을 TV 수배 사진에서 봤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길에서 검문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처음엔 다른 이름을 댔지만 반복되는 질문 끝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미첼은 종신형, 그의 아내는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지금도 수감 중입니다. 2위. 청소기를 활용해라. 8년간 지하실 감금 사건. 10살 오스트리아 소녀 나타샤 캄푸시는 등굣길에 흰 밴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납치범 볼프강 프리클로필은 자택 차고 바닥 아래 숨겨진 철문 뒤에 작은 콘크리트 방을 만들어뒀고 그곳이 그녀의 세상이 됐죠. 8년 동안 극단적인 감금과 폭행, 굶주림이 이어졌습니다. 나타샤는 납치범에게 완전히 의존하도록 길들여졌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탈출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18살이 되던 2006년 8월 프리클로필은 집 앞마당에서 밴을 청소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려고 잠시 떨어졌고 진공청소기 소음 때문에 그녀의 행동을 제대로 듣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나타샤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기를 계속 돌려둔 채 담장을 뛰어넘어 전력 질주했습니다. 길가 사람들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한 할머니가 창문을 열었고 나타샤는 내가 바로 그 실종된 나타샤 캄푸시라고 말해 경찰이 호출됐어요. 경찰이 그녀를 보호시설로 데려간 몇 시간 뒤 납치범은 도주 중 기찻길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위. 다른 피해자와 협력해라. 7년 감금 끝에 다른 소년과 탈출 사건.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7살 소년 스티븐 스테이너는 집에 가던 길에 낯선 남자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케네스 파넬은 스티븐을 가족에게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시골 집으로 옮기며 7년 가까이 감금했죠. 파넬은 스티븐을 사실상 양아들처럼 가장했고 이름도 바꾸게 하며 학교까지 보내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이 사춘기에 들어가자 파넬은 다시 더 어린 아이를 납치하려 했고 1980년 5살 소년 티모시 화이트를 새로 납치합니다. 울면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아이를 보면서 스티븐은 결심합니다. 자기는 어쨌든 적응을 했지만 저 어린애까지 이렇게 살게 둘 수는 없다고요. 파넬이 야간 경비 일을 하러 나간 밤 그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와 히치하이킹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몰라 차를 여러 번 갈아타야 했고 두 아이는 밤길을 헤매다 새벽에 지구대 문을 두드렸죠.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파넬을 체포했고 언론은 소년이 또 다른 피해자를 안고 되돌아온 이야기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파넬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형을 선고받아 지금까지도 판결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